자, 제가 이해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마다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양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그 다른 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 비타민C 요구량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몸에서 비타민C를 사용을 하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용을 하는 양이 왜 달라지느냐 하면은 활동하는 몸에 움직이는 정도, 활성산소 발생 양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노동의 강도, 먹는 음식의 양, 질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체중, 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 또 살고 있는 환경, 네. 활성산소가 비타민 C를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활성산소 발생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뭐냐면 설사하기 직전까지 먹는 양이 최대 한계치다. 최대량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가 60kg는 몇 개를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몇 개를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설사를 하기 직전의 양이 최대치고 최대치까지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타민C를 10개를 먹었어요. 하루에. 그런데 설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최대치를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9개로 줄여보는 겁니다. 9개를 먹었더니 설사가 안 나와요. 그럼 그 9개가 이제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또 설사가 나왔다. 그러면 8개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자꾸 많이 많이 들어갔는데 설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몸에서 많이 쓰고 있다. 몸에서 비타민C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C 많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많다라는 것이니까 몸이 안 좋은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6g 정도 분말 비타민C를 주로 많이 먹고 있고요. 또 굉장히 깊은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반적인 건강도를 가지고 계시는 뭐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뭐 한 나이 50 정도 된 그런 분의 경우에는 하루에 10g에서 15g 정도가 이 적절한 양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6개만 먹어도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매일매일 요구되어지는 양은 다르다. 그래서 누구는 몇 그램, 누구는 몇 그램이라고 하는 이걸 정하기가 사실 어렵다. 본인이 알 수밖에 없다. 본인이 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분의 질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애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C 성분 아스코르빅 애시드 이걸로 먹으라고 들었는데 시중에는 L-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이고 아스코르빅 소디움이고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닥터 한스 비타민C 전화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여기 아래 아마 있을 겁니다. 아래. 더보기 눌러보시면 전화번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요. 비타민C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명은 비타민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랄까, 화학적으로는 에스코르빅 애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 글자는 어디에 주로 적혀 있냐면 성분을 그 박스 같은 데다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요, 소디움 아스코르빅, 아스코르베이트,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는
비타민 C에 원래 수소가 붙어 있고요. 붙어 있는 그 수소 때문에 항산화를 시키는 것인데, 비타민 C를 먹는 이유가 바로 그 수소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있으면요, 시다. 신맛을 나타낸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속을 쓰리게 한다. 속 쓰림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위해서 비타민 C에다가 나트륨을 붙여 놓은 소듐 아스코르베이트라고 하는 이런 성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 나트륨 타입의 비타민 C는 쓸모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를 위해서도 저 나트륨 타입의 비타민 C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나트륨 타입의 비타민 C는 먹으나 말합니다. 효과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나트륨이 붙어 있는 비타민 C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성 비타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나트륨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칼슘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은 먹어봐야 효과가 없다. 항산화도 안 되고 소화시키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몸만 지저분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일명의 그게 바로 가짜 비타민입니다. 효과 없습니다. 축복받은 존재님. 제가 알약으로 12개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화에 예전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용량을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12개 먹고 있으면 충분히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분 비타민C를 저렇게 먹고 있는데도 소화에 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즉 소화가 속 시원할 만큼 소화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몸속에 위산 분비량이 적다. 위산 분비량이 적은 이유는 소금이 몸속에 적다. 소금이 적은 이유는 저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염식을 한다라는 이야기 안에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소금의 양만큼 못 먹고 있다. 식사량이 적어서 소금 먹는 양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저분 많이 날씬한 몸이신가요? 그 다음에 식사량이 적으신가요? 그러면 혈압이 저혈압이신가요? 그러면은 염분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각종 이 감염성 질환,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이런 거 몸에 많죠, 그죠? 헤르페스가 잘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감염 이런 게 잘 생긴다든지 이러면 염분이 부족한 몸이다. 그러니까 잘 챙겨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그럼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섭취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김문비님, 오메가3 대신 달맞이 기름 먹으면 어떨지요? 당뇨도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오메가3 대신에 달맞이 종자 또는 CBD 오일 또 아보카도 이런 거,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시는데요. 대부분, 어떤 종류로부터 기름을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기름의 종류가 다릅니다. 오메가3는요, 주로 이 사이즈가 작은, 생선, 멸치, 정어리, 이런 것들로부터 뽑아내는데요. 그런 오메가3고요. 지금 달맞이꽃 기름, 저런 것들하고 기름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 이거 먹으면 되느냐가 아니고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오메가3를 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에 많이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오메가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이거 안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요. 전부 다 별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는 대신 먹어라. 대신 먹어도 된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 먹어야 되고요. 다 먹는 게 낫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오메가3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살 안 찌는지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오메가3류나 지금 말하는 달맞이꽃 종자, 유, 이런 것들, 살찌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사가 더 잘 되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살 빠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경란님,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되지 않는지요? 돼지는요, 간에서 비타민C를 하루에 약 18에서 21g을 생산을 한다고 그럽니다.
돼지의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비타민C의 양이 그만큼입니다. 돼지가 비타민C를 그렇게 몸속에서 많이 만들어낸다면, 간에서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면, 간이 나빠진다면 돼지가 비타민C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자, 비타민C를 먹어서 간이 나빠진다면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요, 몸속에 비타민C가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게 비타민C인데 이게 간에 무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어디서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흘려내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쓰레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속으로 이상한 약같이 생긴 것만 들어가면 간에 안 좋은 또는 몸에 안 좋은 약물은 대부분 그런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요, 약물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 먹고 있는 그냥 식품이다라는 것이고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간을 좋아지게 했으면 했지, 나쁘게 하는 거는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문영미님, 닥터 한스의 멤버십이 되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키토산이 오메가3까지 흡착에 빼낸다고 했는데 시간 간격 얼마나 두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서 키토산은 식전에 바로 먹고요. 오메가3는 식사 후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섭취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서 먹는 게 좋고요. 또 같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급하면 그렇게도 먹는데요. 그게 오메가3를 전부 다 붙잡고 빼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일부의 오메가3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시간 간격 그렇게 하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받은 존재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개 먹고 한동안 설사를 하다가 지금은 되려 화장실 가는 게 좀 힘들어져서 양을 좀 늘리고 있는데도 예전만큼 화장실 가는 게 조금은 힘들어졌고 몸도 붓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자, 이분요, 비타민C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화장실 가기가 힘들다. 지금 저 화장실 가는 게 좀 힘들다. 이 얘기를 저는 변비로 이해를 했습니다. 변비 같은 게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로 들려요. 비타민C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변비는 더 심해집니다. 이분은요, 몸에 수분의 양이 적습니다. 수분의 양이 적다. 수분의 양이 적은 이유가 이분 염분 섭취량이 적습니다. 아까도 제가 몸이 날씬하지 않냐, 저혈압이지 않냐 이런 걸 여쭤봤는데요. 염분이 부족하면 몸에 수분을 많이 잡아놓기가 어렵고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 버리죠. 수분이 자꾸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장 속에도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 변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비타민C가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비타민C가 내 몸 전체에 퍼져서 몸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체온도 신진대사가 훨씬 더 잘 되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체온도 올라가고 그래서 몸속에서 수분 증발량이 증가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장 속의 수분이 감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줄이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늘리든 줄이든 물만 많이 드시면 그 문제는 없어집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요. 몸이 붓는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 몸의 염분량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우선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소변의 염분 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네, 0.9 아래로 나올 겁니다. 분명히. 네, 하루 종일 평균치가요. 그래서 뭐 저녁에도 재보시고 아침에도 재보시고요. 0.9 아래로 나오면 염분을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또 몸에 염분이 부족한 몸인데 염분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더 추가로 막 먹게 되면 몸이 더 붓습니다. 그러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안 먹어버린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약간 붓더라도 그냥 꾸준히 먹으면 몸 전체의 염분 밸런스가 맞아지면 붓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상태로 염분이 부족한 몸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사용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는 위산이 부족해지고 위산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게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몸속에 영양 성분이 골고루 안 가게 되고 특히 못 가는 것이 그 철분. 그래서 빈혈이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연, 구리 이런 미네랄 성분들이 잘 안 갑니다. 칼슘 이런 것들도 잘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몸의 영양 부족으로 또 다른 질병이 온다. 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점점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을 잘 챙겨 먹는 그런 뭔가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병철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각종 염증을 제거하는 영양제도 있는지요? 염증 제거하는 데는 항산화제가 첫 번째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는 먹고 거기에다가 항산화제를 먹어주는 게 염증을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염증을 줄이는 거 항산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어야 염증이 안 생기는데 소화가 안 되어진 단백질이 장에서 자꾸 흡수되어져 들어가면 그건 전부 염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고 소화 안 되고 남은 물질들은 바깥으로 자꾸 빼내야 된다. 그래서 키토산이 필요하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게 기본이다. 라는 거죠. 해피러스님 비타민C 제품이라 하면 다 같은 거 아닌지요? 네, 비타민C 1000mg짜리는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완전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1000mg 비타민C를 먹는 거는 다 똑같은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복받은 존재님, 맞습니다. 날씬한 편이고,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 3년 전에 신장암이랑 갑상선 암 수술했습니다. 네, 이런 분이요. 염분이 심각하게 부족하신 분이죠. 그래서 염분 채워 넣으면 힘도 생기고요. 변비도 훨씬 더 괜찮아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몸이 확 바뀔 겁니다. 소금을 챙겨 드시면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6가지를 열심히 챙겨 드시면 지금의 건강보다 10배는 더 건강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코올에 대해서 지금 약간 질문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알코올에 대해서 이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 알코올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에탄올이죠, 알코올은. 이 알코올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다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간에서 또 나오는데 이 효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로 최종적으로 분해되어져서 몸으로 빠져나가죠. 그런데요, 이 중간에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잘 없어지지 않고 몸 안에 자꾸 남아있게 되면 두통이 옵니다. 숙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알데하이드기가 붙어있는 분자는요, 우리 몸속에 있는 아미노기하고 결합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아미노기가 붙어있는 분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각종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수많은 효소들은 전부 아미노기가 붙어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붙어버리게 되면 이 효소나 호르몬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고 머리에서 난리가 나는 거다. 그래서 심한 두통, 숙취, 뭘 먹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토하는 이런 반응들을 술 때문에 하게 된다. 원인 물질은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다라는 거고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속에 그 다음 단계로 분해가 되어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게 되면 이걸 분해하느라고 또 만들어져 나오는 물질 중에 한 개가 파라니트로페놀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가 있는데요. 이 분자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것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은 알코올 분해 속도가 남들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속에 남아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하고 반응한다. 그 반응 중에
잘못되어지는 반응들 중에 한 가지가 식도암을 유발을 일반적인 사람보다 4배에서 8배나 더 많이 만들더라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 술을 마시면은 이제 그 숙취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심하신 분들, 네, 절대로 아예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술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뭐 끊기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 좋은 분자가 내 몸속에 돌아다닌다.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다라고 하는 그 분자를 말하는 건데요. 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예를 들어서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는 것들 중에요. 프롬산이라고 여러분 그 개구리를 보존을 할 때 개구리를 담가 놓는 개구리를 넣어 놓으면 뭐 10년이 20년 지나도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보존액 그게 바로 포름알데하이드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 굉장히 안 좋은 분자죠. 바로 그런 분자만큼은 아니지만 반응성이 뛰어난 분자가 바로 술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아세트알데하이드다. 그래서 술 먹는 것을 굉장히 줄이는 게 좋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대부분이요.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드시고 특히나 얼굴이 붉어진다, 숙취가 올라간다, 숙취가 오래 간다, 숙취가 빨리 생긴다 이런 분들, 뭐 두통이 일어난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You